안녕하세요. 오늘은 집단 상담에 있어서 이제 2강을 들으실 차례예요. 저번 시간에 1강 들은 게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집단 상담이라는 게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냥 토론하는 것일까? 토론과는 근데 이제 다르다는 것은 조금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청소년 상담사가 되시려는 분들은 기회를 가지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꼭 집단 상담이든 또 개인 상담이든 경험을 해보시면 훨씬 더 청소년들을 지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집단 상담 이론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실 거예요. 이제 집단 상담의 이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다루실 게 몇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정신분석학적 모형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시면 정신분석학에서의 주요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프로이드 이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이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비도라고 해서 에너지라고 그랬죠. 성에너지라고 해서 성적 에너지에서 굉장히 그거를 성적인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건 삶에 대한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생의 본능, 어떤 에너지를 얼만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생을 어때요? 의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힘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리비도의 상태를 보시면 되고요. 또한 우리가 성격 구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요. 프로이드에서는 건전한 성격이란 자아, 우리가 일하는 자아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초자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원초아. 이 기능을 조정할 능력이 있어서 적절한 심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다른 시간에서 혹시 들으셨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자아나 원초아나 또 초자아가 어떤 건지는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원초아는 어때요? 어떤 거죠? 어떤 거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내가 뭔가를 갖고 싶은? 어때요? 막 욕구, 이 안에 꿈틀꿈틀하는 욕구 보이지 않는, 그래서 뭔가 남을 시기하고 싶고 남을 깎아내리고 싶고 이거 본능적인 그런 욕구들 말하고요. 우리가 그 위에 어때요? 현실적인 자아.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그냥 남에게 보여주는 겉으로, 속으로는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는 그런 자아가 있죠. 또한 초자아는 어때요? 그렇게 하면 도덕적으로 말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초자아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거를 이제 성격 구조를 얘기한 게 이제 프로이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된 노력은 집단 활동을 통하여 과거의 일을 재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무의식적 갈등을 의식화하게 해요. 우리가 무의식에 깔려있는 어떤 갈등들을 나도 모르고 있어요. 정말 내가 그런 일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에 있는 것을, 밑에 빙산의 일각이라고 모르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갈등을 끄집어내서 그걸 해소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이 이제 정신분석학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단 상담자의 역할을 보시면요. 집단 상담자는 전의와 저항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전의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예전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 어떤 나에게 있어서 뭐 좋은 영향을 줬던 나쁜 영향을 줬던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영향을 줬던 사람에 대해서 오버랩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담자에게. 이런 전이 과정이 일어나는 걸 말하고요. 저항이라는 것은 어때요? 나도 모르게 왠지 싫어. 나를 내보이는 게 싫어. 아니 상담하기 싫어. 그리고 계속 약속 시간에 안 온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저항으로 치거든요. 이런 저항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그러니까 핑계대기를 한다라는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때에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줘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안 오게 됐는데 아파서 그랬어요.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게 혹시 이렇게 참여하고 싶지 않으셔서 그러신 건 아닌지요.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건 아닌지요. 라는 것들을 한 번쯤 해석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시기적절하게. 그래서 언어화를 통하여 통찰을 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해석을 할 때 시기적절하지 않다라면 훨씬 더 저항의 강도만 높여놓을 수가 있다는 점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슬라브손 같은 사람은 집단 상담자의 기능으로서 다음과 같은 4가지를 들고 있어요. 우리가 얘기할 때 지도적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자극적 기능, 어때요? 자극을 주기도 하죠. 이렇게 푸시도 하고요. 해석도 주고 직면도 시키기 때문에 자극적 기능도 하고요. 또 확충적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집단 상담자는 해석적 기능을 잘 이행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어때요?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해석했을 때 저 사람이 다시 그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기회도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속으로 잘못 내담작을 해석하시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집단의 기술이에요. 우리가 집단의 기술에 있어서는 여기서 정신분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늘 중요한 게 자유현상에서요. 떠오르는 것 어떤 것을 서슴없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 서슴없이 그냥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걸림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 이 얘기하면 안 되겠지. 이 얘기하면 도덕적으로 안 되지 않을까? 선생님한테 뭐라고 듣지 않을까? 집단원들이 뭐라 하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지 서슴없이 말하는 거. 그래서 아무런 구애받음 없이 표현하도록 격려를 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기해보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또한 해석은요. 우리가 해석을 통하여 집단 상담자와 집단원들이 그 집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의 숨은 의미에 대해서 어때요? 같이 통찰을 이제 얻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가만히 보니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하고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즉 통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했죠? 저항에 대한 해석. 어떤 부분에 그렇지 않아요. 난 안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집단 상담을 하면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것들. 누구든지 보기에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자꾸 아니라고 그래. 그 보기에 저항하는 걸로 보이죠. 그 저항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면서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나요? 얘기를 해주면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통찰의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게 저항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전의에 대한 해석이요. 어떤 내담자하고 굉장히 뭔가 진행이 안 되고 어떤 상담자하고 굉장히 뭔가 진행이 안 되고 저 집단원 중에서도 쟤랑은 뭔가 계속 꼬이고 말이 안 되고 쟤랑은 굉장히 관계가 좋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옛날에 자기에게 중요하게 작용했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오버랩되는 경우에 혹시 이러이러한 경험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는 다 좋게 들리시고 무조건적으로 저 사람에 대한 얘기는 안 좋게 들리시고 혹시 그런 건 아닌가요? 아니면 왜 행동이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긍적이고 복종적인 태도를 보이시는데 혹시 예전에 누구랑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하고서 전에 대한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집단 상담에서 많이 하시는 것들이 이제 T집단이에요. T그룹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보시면 T집단이라는 건 뭐냐면 T집단의 학습 목표는요. 우리가 그 집단에 따라 이제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집단에서는 자기 이해력의 증진을 높이시는 겁니다. 중요한 게 나에 대해서 잘 느끼고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고요. 또한 집단 기능에 대한 통찰력의 증진과 효과적인 집단원의 역할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 기술, 즉 커뮤니케이션 및 피드백의 기술을 여기서 어때요? 제공해 주죠. 그래서 자기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도 배우시게 되고요. 또한 남의 의사를 정확히 받아들이는 기술도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T그룹 집단이라 하면은 정서하고 감정을 이제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것들,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한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내 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할 수 있는 집단이 T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집단의 이제는 학습의 본질적인 요소를 보시면요, 우리가 그 모호성 혹은 사회적 공백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T집단은 의도적으로 사회적 공백 상태 혹은 모호한 상태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원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동 반응을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준비시켜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딱 내버려두는 상태예요. 그래서 집단원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때그때 적시에 잘 느끼고 자기가 그 안에서 뭔가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다음에 새로운 행동을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해보지 않은 것 예전에. 그래서 새로운 걸 하고 싶을 때는 그 안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허용적 분위기와 심리적 안정감을 굉장히 조성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야 어때요?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새로운 것을, 행동을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여긴 거, 우리가 늘 이제 집단 상담이든 상담에서 요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Here and Now에서 여기 지금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중심의 활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 예전에 어땠는데, 예전 것 말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느끼시죠? 지금은 어떠십니까? 여기서 어떻게 느끼는지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자기 투입과 참여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 안에 투입해서 참여하지 않으면 얻어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늘 집단 상담은 내가 그 안에 나를 노출시키고 내가 연습하고 내가 어때요? 학습하려 노력해야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해야지만 얻어갈 것이 있겠죠. 그 다음에 피드백 주고받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느꼈고 당신은 내가 보기 이렇고 그러면 아 너가 준 거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느끼고 주거니 받거니 피드백이 오고 가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집단 기준의 발달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단을 할 때는 늘 기준이 발달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집단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T 집단 상담자의 주 역할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슷비슷한 역할들을 하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게 뭘까 보면 학습에 적합한 장면의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허용적 분위기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담자가 아 그래도 된다 이것도 얘기하셔도 되고요. 저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훨씬 더 오픈된 마인드로 개방적인 자세로 임하실 때 어때요? 훨씬 더 자유롭게 내담자들이 활동할 수가 있겠죠. 뭔가 이렇게 팔짱을 딱 들고 어디나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겁먹겠죠. 내담자들이. 그래서 상담자가 어떤 역할을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집단의 분위기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행동의 모범을 보이기 시작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방적으로 내가 아 괜찮아요. 네 그러시죠. 이렇게 아 그것도 좋군요. 개방적으로 모범을 보이셔야 되고요. 또한 집단 규준의 발전 유지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거를 잘 기준들이 이루어져서 유지할 수 있어야죠. 어느 때는 어겨도 되고 이러면 유지될 수가 없겠죠. 또한 의사소통의 통로를 열어주셔야 돼요. 누군가 계속 대화를 할 수 있고 이거를 열어줘야지만 피드백을 자연스럽게 오거니 가거니 할 수가 있겠죠.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의 통로를 열어주셔야지만 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다들 좀 쑥스러워하고 못하실 거예요. 그럴 때 집단원의 성격이나 이렇게 경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조절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굉장히 개방적인 분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력자 집단원 그리고 전문가로서 집단에 잘 참여하셔야 돼요. 나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유념해 두시고요. 우리가 또 이제 T 집단, T 그룹이 있다면 첫 만남이라는 거 집단이 또 있어요.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만 저희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첫 만남은 T 집단의 집단 상담자들이 기존의 인간관계 훈련 집단의 모형들이 갖고 있는 유용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존적이고요. 인도주의적 사상을 기초로 하여 발전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여기에다가 어때요? 인간관계 훈련은 집단의 모형에 더 많이 관점을 뒀는데 여기서 첫 만남 집단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시면 첫 만남 집단은 일반적으로 집중적인 고도의 친교적 집단 경험을 어때요? 통하여 태도, 가치관 및 생활 양식의 변화 등을 포함하는 개인적 변화를 목표로 두고 있어요. 태도 어때요? 또 가치관,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변하기 때문에 훨씬 더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지만 이 사람이 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굉장히 첫 만남 집단을 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가까워져 있어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내 개인적인 그 뭐라 그럴까 숨기는 비밀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깊숙한 것까지 얘기해서 나중에 감당을 못하면 힘들어지세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보시면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 얘기를 이 정도 선에서 풀어놔도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는 너무 감당하기 힘들 것인지 이런 것들도 개념을 조금 더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게 필요한 게 이 참 만난 집단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참으로 만난다는 거기 때문에 이 집단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밀착되는 관계를 갖게 돼요. 그래서 집단 상담자의 역할과 집단 과정을 보시면요. 이건 누구로부터? 인간중심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로저스의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저리안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 중심의 원리를 집단 과정에 적용하여서 발전시킨 것이라고 봅니다. 내담자 중심 치료해가지고 누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내담자를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들으셨었죠. 그래서 내담자 중심 원리를 집단 상담에 이제 적용했고요. 또한 집단 상담자의 주된 역할은 무엇일까요? 보면 그 집단이 자체 활동 방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자기가 뭔가 끌어가는 역할이 아니라요. 누가 할 수 있도록 집단원들이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또 집단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그럼 감정과 사고를 솔직하게 그리고 그대로 표현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내가 어떤 감정이 이러는지, 보통의 집단 상담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는 훨씬 더 이제 더 솔직하게 내 감정이나 사고 과정을 그러니까 제한 안 두고 표현하시는 것. 그래서 막 많이 집단 상담에서는 울기도 하시고요. 또 굉장히 가까워지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 경험을 하고 나고 이제 현실로 자꾸 돌아오게 되면 현실 적응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충분히 어때요? 감정이 정화되고 또한 현실 세계하고는 조금 다른 충분히 우리가 어때요? 만들어진 시스템.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잘 보듬어 안아줄 수밖에 없는 훈련을 받는 공간이라는 점을 늘 어때요? 같이 내담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집단원들과 잘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가셔야지 상처가 없을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해 두세요. 그래서 스롤러의 모형을 보시면 마라톤 참 만난 집단이라고 불려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마라톤 집단 상담이라 해서 풀로 계속 가는 게 있어요. 몇 시간, 며칠 이렇게 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어때요? 집단 훈련의 시간적 집중성을 강조해서 이때는 어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피곤하죠. 피곤하면 어때요? 내가 이렇게 예의 갖추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널브러지고 원래 내 본연의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훨씬 더 자기의 참모습을 남에게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의 진정한 참모습도 보면서 갈등도 겪고 또 확실하게 보게도 되고 그래서 더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계기를 갖는 것들이 이제 이런 모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슈츠의 모형을 보시면 개방적 참 만난 집단을 발전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모형은 특별히 신체적 느낌과 신체적 에너지 이완을 통한 개인이 정서적 문제 해방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개방적 참 만난 집단 중에서도 뭐에다 더 포커스를 맞췄다고요? 신체 변화. 그래서 내가 몸이 어떤지, 내 몸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훨씬 더 이 사람이 개방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느낄 수 있도록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그리고 신체적 에너지가 다운이 됐는지 더 업됐는지 이렇게 내 몸 상태를 좀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더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시면 되고요. 집단 상담자의 역할을 보시면 여기서는 이 모형에서는 지적인 이해보다는 행함과 경험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언어적인 방법들 및 여기서 심리극, 도형, 신체운동 연습 혹은 명상의 방법들이 이용되는데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제 심리극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죠.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사람 입장이 어때요? 직접 몰입해서 해볼 수 있도록 그런 심리극들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어때요? 머리로 이해하기보다는 뭘로 해요? 몸과 마음으로 먼저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을 부여하게 되겠죠.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형태주의적 접근 모형을 보시면 게슈탈트 상담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요 개념으로는 인간 생활을 형태에다 맞췄어요. 형태라는 것은 도형과 배경으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어떤 부분이 이게 도형이 되겠죠. 이게 도형이 되고 이 밖에 부분이 배경이 되듯이 인간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활 안에서도 어떤 부분이 어때요? 안에 있는 게 도형이 되고 그 외부적인 것이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 생활을 형태의 점진적 형성과 소멸의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의 형성과 소멸의 과정 자체가 바로 적응에 대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으로 보고 어떻게와 무엇을 왜보다 더 많이 중요시하겠어요. 왜 그래 하면 우리가 핑계대기를 많이 되죠. 왜 그렇게 느끼셨어요? 왜 이렇게 묻는 거는 자꾸 핑계대기를 만들어내요. 근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셨죠?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했나? 무엇이 감정을 상하게 했나? 이렇게 해서 그 원인을 훨씬 더 부드럽게 찾아낼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하게 여긴 게 그것 혹은 그 사람 3인칭 대신에 어때요? 1인칭을 쓰게 해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결국 책임이 누구 소지에 있다고요? 나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쓰게 함으로써 계속적인 현재의 자기 지각성을 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here and now 여기서도 또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직 지금 경험, 각성, 현실에만 초점을 모으고 있어요. 특히 신체적인 면의 각성을 여기서도 강조해요. 어떻게 느끼는지. 그래서 굉장히 게슈탈트는 느낌을 강조한 상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그것도 예전 것보다는 here, 지금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내 몸이 자각하고 있고 각성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지 내 거 상태를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여기다 집중하고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지만 카메라를 통해서밖에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 카메라에 집중하면서 각성하면서 이제 하고 있잖아. 그렇듯이 이제 집단 상담할 때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 또
내담자가 보실 수 있어야 되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리더가 내 상황이 어떤지도 정확히 잘 보시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태주의 집단 상담을 이제는 마무리해서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게슈탈트 집단 상담은 이제 프리츠 펄스에 의해서 개발되고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집단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어때요? 상담자가 중심이 되어서 어때요? 한 번에 한 집단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전체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너는 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상담자가 중심이 되어서 다룬다라는 게 다른 거하고 좀 다르겠죠. 그리고 형태주의 집단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집단원이 현재의 경험에 중점을, 현재 경험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밖에 걸 갖고 오기보다는 지금 이 집단에서 느끼는 것. 그것에 중점을 두고 그것에 대한 집단원이 자각이 이루어지도록, 느끼도록, 그가 어때요? 알도록 하는데 집중을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상담자는 자신의 현재 경험들을 자각하고요. 그런 자각을 집단 내에서 얘기할, 활용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느꼈고,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고, 이런 통찰이 얻어졌거나 자각이 얻어진 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할 필요를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서를 심화시키기 위한 기법들을 도입함으로써 집단을 구조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법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는 집단원은 적극적이어야 하고요. 스스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처음엔 미직거리고 느낌도 잘 못 잡아내고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낌도 잘 잡아내고요. 훨씬 더 어때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리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행동 지향적 기법들이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 기법들은 모두 현재 감정들에 대한 자각과 어때요? 즉시적 경험을 심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 얘기 드렸죠. 맞닥뜨려서 보게 하는 거, 빈 의자 기법, 빈 의자에 앉아서 그 사람 역할이 어떤지 해보게 하는 거, 또 대화 게임이나 순회하기, 공상에 대한 적극, 반전 절차, 뭐 이런 예행 연습,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기법들이 게슈탈트에서는 사용된다는 거예요. 게슈탈트에서는 기법이 많이 사용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이 강은 여기까지 들으셨고요. 또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는 합리적 정서 치료라든지 다른 또 현실 치료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들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